자, 그래서 다음은 이제 전북이죠. 전북 얘기도 오늘 좀 마무리를 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전북은 뭐 끝까지 난타전을 하고 있어요. 정청래의 뭐 정치 생명이 걸려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끝까지 난타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북 선거 오늘 어떻게 진행됐는지 일단 뉴스 영상 함께 보고 가시죠. 민주당 지도부는 전라북도에 사활을 거는 모습입니다. 당이 제명한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이원택 민주당 후보와 접전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고, 누가 이기냐에 따라 민주당 차기 당권의 구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근길 인사에 나선 이원택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대통령도 민주당, 오지사도 민주당. 1번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전북 살리는데 집권 여당 후보가 낫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집권 여당 후보, 집권 여당 시장, 집권 여당 군수가 힘을 합쳐서 이재명 정부와 함께 전북의 발전을 끌고 가야 할 때다, 속도감 있게.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하루 종일 전북에 머물며 민주당 이원택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국회 다수당인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이원택의 예산 보증 수표가 되겠습니다. 국회의 문을 열고 제 방으로 제일 먼저 들어올 사람은 바로 이원택 후보입니다. 한 원내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13일 중 오늘까지 7일을 전북에 할애하며 공을 들이고 있는데, 당 지도부가 제명한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는 건 막아야 한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여기 맞선 김 후보는 도지사를 선택하는 건 당이 아니라 도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민주당을 버린 것이 아니다. 민주당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을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김관영을 지지한다. 전북의 선택은 도민이 합니다. 시장을 돌면서 막판 표심도 다졌습니다. 파이팅이다고. 파이팅? 야, 이거 하나 먹어봤어요? 연임을 먹어야지. 김 후보는 선거 내내 정청래 심판론을 외치면서 민주당 지도부와 날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오늘도 민주당 지도부는 김 후보의 대리비 지급 사건을 상기시키며 당선되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했고, 김 후보는 당선되면 당이 승복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네, 아까 이제 그 평택 선거는 절미터를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먼저 엎드리는 놈이 지는 거다. 역대 선거가 다 그랬어요. 엎드린 놈은 다 졌습니다. 그래서 절미터의 기준으로 볼 때 조국이 먼저 집단적으로 엎드렸기 때문에 조국이 질 가능성이 거의 이제 확실시되는, 이게 캠프에서는 다 여론조사 계속 돌리잖아요. 물론 여론조사가 지금 제대로 안 잡힐 거예요. 평택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여론조사가 돌아가지고 뭐 피로도가 대단히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2030 지지율이 안 잡히고 있잖아요. 표본이 잘 안 잡히고 있는데 2030 쪽에서는 뭐 조국이 그야말로 비호감의 거의 뭐 대표 주자급이기 때문에 이준석보다도 더 비호감이 조국이에요. 그래서 386 그 내로남불 정치에 일단 뭐 표본 같은 사람이 조국이어서 2030 여론조사가 잘 안 잡히게 되면은 조국 지지율이 과대평가가 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론조사 나온 거 보면 많이 붙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국당 이제 털레반들이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2030 지지율이 안 잡히는 거 하나 때문에 조국이 좀 높아 보이는 거고, 실제로는 더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한강뷰어님, 드래곤 슬레이어, 김용남, 용도 잡아본 놈이 잡는 겁니다. 드슬 김용남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더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엎드린 거죠. 일단 엎드린 거고, 평택에 이제 절미터가 나왔다라면, 전북에는 병도미터가 나왔어요. 병도미터. 한병도가 아예 전북에 거의 유배가 돼 있는 상태죠. 예. 그 정청래가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정청래가 가면은 이게 마이너스 선거 운동이 돼가지고, 어제도 원래 전북에 가기로 돼 있었는데 일정을 취소를 했어요. 조정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갈 수 없을 지경이라면은 그거는 이미 여론조사가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게 저는 확인이 되고, 정청래가 못 가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원내대표가 뭐 전북 출신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계속 가서 뭐 거의 유배 생활을 하는, 이게 왕가 사는 남자 뭐 최근에 1,700만인가 600만인가 관람을 했는데,
한병도는 왕과 사는 남자가 아니라 관과 사는 남자가 됐어. 예, 관과 살았어요. 한 달 동안. 그래서 그냥 완전히 이제 관짝에 갇혀버린 상태가 돼버렸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까지도 한병도가 본인은 이제 탈출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저께인가 어젠가 뭐 슬쩍 이제 그 안성으로 잠깐 탈출을 했다가 도로 끌려가가지고 오늘도 이제 전북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본인 마음은 지금 평택에 가 있어가지고 뭐 평택에 영상 메시지도 보내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 정청래 때문에 이게 꼬여가지고 지금 관짝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도 미터를 보니까 전북은 이미 끝난 것 같다. 이미 끝났어요. 저 정도로 당력을 총력 집중한다라는 건 안 되지. 이게 뭐 그 접전도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접전도 아니에요. 뭐 실제 여론조사도 2자릿수 이상 그 김관영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가 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깜깜이 선거 직전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발표된 여론조사 중에서 4개인가 발표가 됐는데 딱 하나만 그 이원택이 이겼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50% 이상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김관영 후보가. 그리고 실제로는 더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본 선거 전 들어가가지고 전북이 완전히 그 화제의 지역구가 돼버렸어. 그래서 전북 도민들이 완전히 뭐 관심 받는 전국적인 관심을 끄는 전북 도민들이 아마 처음 겪어보는 일일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호남 얘기를 하더라도 광주 전환만 관심을 갖지 전북은 선거 때 거의 관심을 못 받잖아요. 그리고 전북이 그 광주 전남에 대해서 약간의 피해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뭐 전북 민심하고 광주 전남 민심이 좀 달라요. 광주 전남에 대해서 약간의 뭐 피해 의식 같은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전북이 이렇게 관심을 받았던 적이 처음이야. 그런데 김관영을 당선시키면 이 관심이 계속 지속되잖아요. 그래서 전북의 어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북 발전을 위해서도 지금 분위기에서는 김관영을 찍어야 되는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전북 도민들이. 아니 지금 이렇게 전국에 약을 팔아놓고 정청래를 전북에서 심판하겠다라고 약을 팔아가지고 전북이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는데 나 결국은 이원택을 찍어버리면 에이구 전북이 그럼 그렇지 그러고 에이구 뭐 이런 말이 나온다고. 김김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북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가야 돼요. 그죠? 이 관심 받는 흐름. 대통령께서 이제 새만금으로 관심 끌고 뭐 현대자동차로 관심 끌고 근데 이번에 김관영이 등판을 하면서 처음으로 전북이 전국적 관심을 끌은 거 아니에요. 응? 이거를 좀 우리 전북 유권자들이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전북은 내일 6시에 출구조사 나오잖아요. 출구조사 나올 때 승패가 갈릴 것 같아요. 평택은 좀 새벽녘까지 개표를 해봐야 이제 우리가 결과를 알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전북은 출구조사 결과 딱 발표될 때 정청래 얼굴 미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내일 6시를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개표 방송을 10시에 하니까 이 6시를 놓치면은 평생 후회합니다. 그 어느 방송이건 간에 내일 6시 개표 결과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는 여러분들이 꼭 TV 앞에 앉아 계세요. 이거는 진짜 100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한 재밌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내일 목격하게 되시지 않을까 보여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저는 이제 15대1 생각해요. 저는 15대1 봅니다. 그래서 15대1 빵 나오는데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15대1 대구도 이제 어쨌건 출구조사는 이기는 결과가 딱 나와. 와 하고 막 민주당은 막 축제 분위기 할 때 요때 정청래 15대1이 나올 때 정청래 얼굴. 전북은 제가 볼 때는 김관영이 이기는 게 출구조사에 나올 것 같거든. 이때 정청래 얼굴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은 이 평생 후회합니다. 이거 100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한 구경거리예요. 이 재밌는 걸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놓치지 마세요. 김관영은 제가 볼 때는 여유있게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좀 해드리고요. 원래 부산 북합하고 대구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정말 감동적인 영상
쇼츠 2개만 좀 소개를 해드리고 갈게요. 북값도 북값 좀 어려운 싸움이긴 한데 승산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한동훈 지지자들이 너무 잘해줬어요 이번에. 예? 뭐 한동훈도 잘했지만은 한동훈 지지자들이 거의 뭐 북값에서 행패를 부리다시피 어제 이원택 후보 그 눕지인이 나타났잖아요. 그 유세차 밑으로 누워버려가지고 그것도 데미지가 클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눕지인 때문에 김관영 후보가 이제 더 여유 있게 앞서는 그런 결과 나왔는데 그 북값은 보니까 그 눕귀인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 온갖 무슨 양아치들 유튜버들 죄다 모여가지고 예, 아주 난장판을 쳤더라고요. 그 시민들하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아마 지게 될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을까. 예? 뭐 저기 우리 하정우 후보가 TV 토론에서 이제 잘한 부분도 있는데 한동훈 지지자들이 한동훈을 죽이는 저는 그 대단히 그 유권자들이 볼 때는 불쾌합니다. 그리고 부산 사람들이 외지 사람들에 대해서 어쨌건 좀 경계하는 이런 심리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 외부에서 뭐 유튜버들이 와가지고 행패 부리고 뭐 이런 것을 좋게 볼 리가 없어요. 그래서 막판에 좀 극적인 역전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 하정우 후보를 서울대 공대생으로 키워내고 오늘 이 자리까지 대통령의 수석을 만들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이제 키워내신 하정우 후보의 어머님이 오늘 유세를 하셨어요. 요 감동적인 영상. 시장에서 어렵게 노점을 하시면서 아들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워낸 우리 어머님의 유세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 주민 여러분. 우리 아들 잘 키웠습니다. 일도 잘 할 것입니다. 믿고 축복 꼭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착한 아들입니다. 여러분께서 착하게 잘 할 것입니다. 믿고 꼭 투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정우! 제가 구포시장 가서 처음으로 수많은 분들과 만나고 하는 상황을 겪다 보니 미숙한 점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논란도 많이 됐습니다. 사과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그걸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던 거는 용기 낼 수 있게 해주신 거는 부산 다른 지역에서 북구 내에서 그리고 멀리 서울, 제주 먼 지역에서 하정우를 살리자, 하정우를 지켜야 된다, 하정우를 지켜야 정부를 지킬 수 있다 하면서 335 함께 해주신 지지자분들, 자원봉사자들 덕분입니다. 이번 선거를 하면서 유세하고 지나가고 유세차 타고 지나가는 와중에 저희 어머니, 가족, 이모, 삼촌들, 조카들이 그 대학 끝에 저 하나 지키겠다고 이 선거 한번 꼭 이겨보겠다고 몇 시간을 인사하고 하는 걸 보니 마음이 정말 뭉클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생명 본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정우 고생한다고 이 북구가 정의를 지켜야 된다고 멀리서 와서 다들 할 일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퇴근하고 오고 wen찬에서 오고 해서 비 맞고 뼈 끝에 저 지키시겠다고 인사하고 고생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시장에서 그 노점상을 하시면서 저렇게 번듯하게 참 이런 어머니들이 많죠 우리나라에. 저렇게 개천용을 번듯하게 키워내신 어머님이
예, 참 더 훌륭하신 분이고 더 대단하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어머님이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어머님이 올바르게 사셨기 때문에 저는 하정우 후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한동훈의 어머니보다 진은정의 어머니보다 우리 하정우의 어머님이 더 훌륭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머님의 은덕이 저는 하정우한테 가지 않겠나. 그래서 하정우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결과님께 효도 잘하고 우리 용남이 형한테 잘 배워가지고 효자가 되기 바랍니다. 예?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또 아버님을 김부겸 후보는 그리워하면서 오늘 유세를 마쳤어요. 예, 이 장면도 좀 감동적입니다. 함께 또 보시고 가겠습니다. 선거 때마다 저보다 더 부지런히 담배꽁초를 짚고 휴지를 주워 가시면서 저를 위해서 그렇게 애써주셨던 그분, 제가 작년에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제가 오늘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 제가 이 노래 한 곡 한번 올리고 제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감사 인사를 마칠까 합니다. 가랑잎이 휘날리는 전선의 달밤 소리하지 내리는 이슬도 차가운데 장부의 길 일러주신 어머님의 목소리 그 목소리가 미워라. 네, 여기까지 김부겸 후보가 마지막 유세에서 아버님이 생전에 부르셨던 이게 전선야곡인가요? 노래 제목은 이제 잘 모르겠네요. 노래를 부르는 이런 장면을 보셨습니다. 지성이면 뭐 감천이라고 했죠. 이제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늘에 모든 결과를 맡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아버님이 선거를 할 때마다 동네에서 담배꽁초를 전선야곡, 예, 전선야곡이군요. 담배꽁초를 주셨다고 했는데 결국 아들이 대구시장이 되는 모습은 못 보시고 작년에 이제 작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본인의 한, 아들의 한이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한이죠. 이 지역주의라는 장벽을 당신의 아들이 허무는 그 역사적 순간을 저는 김부겸 후보의 아버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감천을해서 대구에서 기적과 같은 승리를 저는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네, 김부겸 후보님, 내일 대한민국 민주당 역사의 최초의 대구시장으로 저는 당당하게 당선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 시민들을 믿어요. 이재명과 함께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들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반드시 만들어 주실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모든 게 잘 되고 있잖아요. 예, 저는 그런 뭐 흔히 국운이 들어왔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제는 그 국운, 대한민국에 들어온 국운이 대구에서 꽃을 피게 되지 않을까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 투표 안 하신 분들, 사전 투표 하신 분들은 하루 또 여유를 가지시고 투표 안 하신 분들은 꼭 빠짐없이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썸네일 제목처럼요. 내일은 제2의 광복절입니다, 여러분. 정청래 강점기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날이고 문조털레유를 심판하는
문조털레유 데이예요. 그리고 정청래, 굿바이 정청래, 굿바이 조국, 굿바이 문조털레유, 굿바이 한동훈, 굿바이 내란 세력. 이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를 하는 그런 날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투표하면 이깁니다. 예. 한 표 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투표 안 하시면 집니다. 예. 그 소중한 한 표, 귀중한 한 표 꼭 행사하셔가지고 오늘이죠. 예. 오늘 6월 3일 이재명 대통령께 어떤 선물보다도 큰, 어떤 선물보다도 값진 취임 1주년 선물을 우리 국민 모두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